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볼까요? 네, 그 S&P 500 그리고 나스닥, 다우지수가 결국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나스닥은 막판까지 혼조권에 머물렀었는데요. 그리고 막판은 다시 약간 올라가면서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만 하락했고요. 기술주, 소재주, 에너지 등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지침 없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소위 차익 매물 그리고 네. 경계 매물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오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겠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장중에도 일정 수준 반영됐는데 결국 장 끝나고 나서 거의 밤늦게 결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인프라 법안은 실제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거의 선거 전부터 나왔던 것이 되겠고요. 지난 8월에 이미 먼저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하원에서는 이제 예산안과 결국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을 살리게 하는 소위 빌드 백 뭐 이런 게 또 법안이 있거든요. 그거랑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1조 2천억 달러의 소위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서명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에도 좀 반영됐는데요. 오늘도 장이 열리면서 제대로 반영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주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AMD였습니다. 무려 10.1%나 올라가면서 사상 초가를 기록했고요. 이름이 바뀐 거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요. 메타에서 이제 소위 그 파트너십을 결국 그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50달러 고지를 넘어선 채 오늘 마감됐고요. 앞서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재랑 소재주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반까지 강하다가 1년 내내 웬만한 주식들이 재미없었던 주식인데요. 대표적인 것은 역시 캐터필러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또 한편에 이제 항공주나 이런 것 들어가는데 항공주 이번 인프라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튼 캐터필러가 3.7%나 올라갔습니다. 베어드 증권에서 신규 토픽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29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오늘 올라도 214달러니까 인데요. 목표 주가 290달러는 거의 지금 4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제시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코도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철강 회사가 되겠는데요. 3.6%가 올라갔고요. 그보다 저희 그 시청자가 더 익숙한 것은 아마 유나이티드 렌탈이죠. 작년부터 올해 이제 주린이 분들 볼만한 주식 10개 포함됐던 것인데요. 0.17%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 주식은요.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장비 대여라고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0.17%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가 올라갔고요. 이렇게 좀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 이제 차지 포인트나 이런 거, 플러그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그 자동차 이제 전기차를 충전 시설을 하는 곳인데요. 당연히 이제 적자 회사가 되겠는데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인프라 법안에 결국 태양광이라든가 인프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다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를 비롯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서너 개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이 오늘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오늘 11%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테슬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소위 빌리어네어들에 대한 텍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들에 대한 세금 얘기하면서 뭘 거의 반발하는지 모르는 거지만 여튼 자기 10% 주식을 팔지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트위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트위터 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트위터에서 일단 팔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오늘 5, 6%까지 떨어졌고 뭐 2%까지 반등하다가 결국 종가에는 또 다시 5% 내외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를 또 월가 최고 수준입니다. 950달러에서 1,400달러까지 올려놓은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던 트위터 바로 밑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월급 안 받는다. 대표적으로 1달러 월급도 안 받고 있는 그 CEO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일론 머스크잖아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세금 내려면 나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썼던 만큼 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이건 오히려 ETF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도 마찬가지, 소재도 마찬가지,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마트에서 사는 거나 네. 일반적인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미국 현지에 계셔서 매일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는 분들은 살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 계신 분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쪽에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캐터필러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 현장에. 그래서 캐터필러를 제외하고는 굳이 저는 종목을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나이트 렌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그거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을 뿐인데 인프라로 투자한 것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엑스에서는 페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PAV, 길을 닦는다는 도로에 같은 페이브인데요. 이건 이미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사상치 효과로 오늘도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아이셀N이랑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를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전기차만 보다는 전기차는 저는 그 자율주행과 결국 맞물려서 그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및 전기차 ETF가 DRIV가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 초 대비 이제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계속 재미없다고 올라갔을 뿐인데요. 이거는 꾸준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요즘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리튬이나 배터리에 더 집중하시는 계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리튬이라는 LIT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 더 핫한 것은 소위 더 쉬운 거는 배터리입니다. BATT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맞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리튬 관련주 있는데 A냐 B냐 C 중에서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ETF가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한테는 ETF도 또 하나의 답이라는 걸 분명히 제가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번 주부터 미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여행객을 받기로 했거든요. 33개국으로부터.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건 여행주가 지난 지난 금요일에 반짝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좀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여행주도 오늘 좋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행을 이제 허가가 된 거죠. 33개국이 해당되는데 33개국이 별걸 이상한 나라들이 아니라 쉽게 해서 유럽 국가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최근에 14일 동안 유럽에 있었으면 미국에 직접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국이라도 왔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와갖고 한국에서 또 14일 격리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입국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그런 국가에서 이미 교포나 이런 쪽에서 이미 한국에 왔다 가는 분들도 있었고 저 지인도 베트남에 있는데 바로 유럽에 갔다가 일 있다에 갔는데 네네. 바로 못 가고 한국에서 있다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3개 국가인데 그게 대부분이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 주요 국가, 독일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여행을 가더라도 비행기 노선에서 가장 많은 것은 태평양 노선이 아니라 대서양 노선이거든요. 미국과 유럽 갔다 왔다 갔다 한 거가 가장 큰 여행 수요가 있고 네네.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약간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델타 항공이 되겠습니다. 델타 항공은 오늘 강보합 정도였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나 그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것이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약보합 정도로 대부분이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리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메리얼 인터내셔널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그런 체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네. 메리엇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은행 호텔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요. 오늘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소 6곳의 목표 주가 올라갔고요. 특히 루프캐피탈은 205달러에서 250까지 거의 월가 최근 들어서는 가장 최고 수준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을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애플은 이제 소폭 하향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알파벳은 이제 2조 달러가 이제 오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되지 못했는데 네. 거의 뭐 5달러만 올라가면 이제 2조 달러 수준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2조 달러가 만약 돌파되면 2조 달러 있는 기업이 3개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알파벳인데요. 이제 다음 레벨은 3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그럼 3조 달러는 과연 누가 먼저 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할 거라 먼저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금 흐름으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또 다른 레벨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오늘 S&P 500이 처음으로 4,700 간 거랑 네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마존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약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8년이었었나요? 그때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잠깐 애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던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뭐 맞습니다. 애플이 다시 한번 1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빅테크 가운데 나는 이걸 투자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수익률 낼 거야. 이런 판단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지수가 결국은 4,700 라운드 넘버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4,700을 선을 넘어섰어요. 자, 금년 월가의 목표치들을 대부분 뛰어넘은 상태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S&P 500은 드디어 오늘 어저께는 4,700을 터치했었고 어저께 네. 새벽에는요. 오늘 새벽에는 일단 4,700을 넘겨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IB들의 주요 IB들의 최고 목표 주가가 지금 4,700이었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BMO라는 곳이 BMO라는 곳에서 그쪽이 4,800을 제시했기 때문에 고기 하나만 못 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탐리는 IB는 아니거든요. 탐리도 하여튼 4,800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4,700까지가 제일 상단이었습니다. 그림 보여드리면 그 밑에 4,700을 제시한 것이 골드만삭스고요. 오펜하이머가 4,700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외에 UBS라든가 CFRA, 그 바클레이즈,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JP 모건까지가 4,600을 제시했고요. 근데 저 밑에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비판할 수 있지만 모건스탠은 여전히 4,000을 얘기하고 있고 뭐 10% 기본 떨어진다는데 좀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뱅크는 3,950을 제시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좀 올렸지만 4,25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10% 이상 떨어진다는 건데 지금 가능성은 뭐 열려 있죠. 뭐 앞으로 그렇죠. 한 달 조금 남아서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극과 극이 되겠고요. 특히 참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10년 동안 시계에서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수 자체가 이 수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혹평하는 증권사도 분명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가 엇갈린다는 거는 지금 투자 의견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엄청나게 갈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들 귀를 의심할 수준까지 하나 말씀드리면 네. 데빌 헌터라는 또 유명한 이 월가의 또 구루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미지 자체가 45년째 이 월가에 있던 아주 노련한 투자 전략가인데 이분이 이제 수개월 내 수개월이라는 건 정확히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네. 주가가 80%가 떨어졌다. 80% 하면서 이분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난 1920년대 대공황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공황 때 이후 최악의 주식시장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야. 하나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 게 없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금방 확인하십니다. 그래프 보시면 거의 최고 수준이 맞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부채란 게 별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부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팬데믹 지나면서 돈은 더 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많이 있었고요. 또 슐러-P라 그래갖고 10년 동안의 이익을 갖고 이제 P를 만드는 또 계산법이 있습니다. 슐러 교수가 만든 건데 그 슐러-P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 다시 한번 40배 수준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닷컴 버블에 또 41배 수준 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조정과 하락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이렇게 돈을 쪼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대공황 이래 최대 폭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네. 이분의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이분을 찾아보거든요. 이분의 기사를. 네네. 작년 8월에도 이런 얘기 했었고요. 2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늘상 하는 얘기다. 다만 네네. 그 당시에 약간 배경은 다르지만 뭐 우리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지만 늘상 이런 얘기는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면에 네. 5,000포인트가 멀지 않았다. S&P 500 기준 5,000포인트 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게 탐리죠. 탐리가 이제 4,800을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지금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네네. 이더리움은 최고가, 비트로는 거의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12만 달러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도 논리를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워낙 불리시하게 보는 분인데 사실은 개인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게 이분은 테크니컬 분석도 같이 하는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통계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목표가 4,800입니다. 지금 연말에. 근데 이분의 4,800은 아주 이분의 표현대로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 웬만하면 5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5천이 연말도 이분은 속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속마음까지 얘기하긴 그러니까 네. 내년도 초반에 5천 쉽게 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지금보다 5에서 6% 더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멀지 않은 그 5,000포인트 멀지 않은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5가지 이유에 네네. 반대되는 시각이라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S&P 500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결국 45% 내외의 이익 전망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절대치로, 절대 규모로 보더라도 이게 최고죠. 최고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3분기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갔고 네. 기업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서비스 투자를 늘린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섹터의 펜트업 수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어떤 보복 수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금리가 워낙 계속 낮은 수준이니까 여기로 오면 채권값이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유사일에 채권값이 비싸다는 것은 그분은 반대로 주식이 싸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기업들이나 개인들 주택 가구별로 현금을 엄청 싸뒀다는 거죠. 현금이 갈 데가 없다. 우리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갖고 싸다. 5,000포인트 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좀 피하는 게 그래도 지금은 낫겠죠. 네, 무리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이었었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